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즈미디어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시 살펴보고요. 재무제표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즈미디어 무상증자 공시를 결정했죠. 보시는 것처럼 1 플러스 1 100% 무상증자입니다.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수가 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기업이 이제 보유한 자기 주식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테고요. 빠르게 먼저 무상증자 일정부터 살펴보면요. 이즈메디어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2월 25일 금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 또는 보유하셔야 됩니다. 기업의 이제 신주 배정일 기준이 보시는 것처럼 3월 2일이기 때문에요. 휴일 제외하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권리락이 되겠죠. 2월 28일 월요일은 이즈미디어의 권리락일이 됩니다. 해당 권리락일이 되면 주가 하락이 되는데요. 기준주가로 조정 거래가 됩니다. 참고로 권리락일부터는 보유하신 주식을 전량 매도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지 계산해보는 게 필요하죠. 간단 계산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2월 25일 권리부 종가가 되겠죠. 금요일 종가가 16,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현재 기업의 무상증자 주식수가 한 주입니다. 1 플러스 1, 2가 되죠. 16,000원 나누기 2는 8,000원이 되고요. 기준주가는 8,000원으로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간단 계산식이고요. 이해를 위한 조정 거래 개념이고요. 정확하게는 기업의 자기 주식수를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의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권리락일부터 신주를 받기 전까지 이제 매도를 하신다면 수익률 계산은 새로 받게 되는 주식 수를 수익률을 계산해서 함께 합산해야 되는데요. 1 플러스 1 100%는 계산이 어렵진 않죠. 하지만 무상증자 처음이신 분들은 좀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엑셀 자료로 제가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 일정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주식은 4월 1일 날 자동으로 입고가 되고요. 유상증자처럼 별도로 청약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영시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일단 그러면 이즈미디어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3분기 기준이고요. 확정 손익계산서 보시면 21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이 349억 원입니다. YY 85% 증가를 했고요. 하지만 지금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 43억 원 잡혔고요. 당기 순손실도 마이너스 49억 원 잡혔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YY 적자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계속해서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결산 기준 2020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20년 결산 기준이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2020년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이 220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 146억 원, 당기 순손실 179억 원을 기록하면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면 당시 매출액 증가율 마이너스 67%,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51%, 당기 순이익도 913%나 이렇게 적자폭이 깊어졌죠. 지금 많이 회복은 했지만 아직 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시 적자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고요. 카메라 모듈 제작 업체가 어느 정도 지금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이즈미디어죠. 어느 정도 사이클을 타고 있는 모습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장비 업체들 경우에는 대부분 이 소재 업체와는 다르게 주기적으로 이제 사이클 타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죠. 하지만 지금 모습 좀 과도한 모습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기업은 미상환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의 이제 분기 보고서죠. 21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차, 2차 이렇게 전환 가능 주식수가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게 이제 정확한 주식수가 아니고요. 기업이 이제 주가 하락에 따른 리피싱 조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환가액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전환 가능 주식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1차 전환사채 발행 공시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리피싱 조항을 발췌했습니다. 보시면 액면가까지 열어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CB의 이제 발행 조건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가 하락에 따른 하방이 열려 있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이죠. 웬만하면 이 CB 발행 조건 중에 리피싱 조항이 이 액면가까지 열어둔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메자닌 증권 투자자들이죠. 매우 우려스러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조정 기한도 1개월 단위로 매우 짧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 단위가 많고요.
그만큼 1개월 단위로 줄였다는 것은 다 그만큼 리스크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유가 있겠죠. 최근에 3차 CB 발행 결정을 또 공시했죠. 기존에 이제 미상환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발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죠. 뭐 늘어날 주식수 비율이 뭐 지금 현재 기발행 주식수 대비 약 42% 수준입니다. 지금 2월 8일 기준으로 전환가액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1차 CB, 1차 전환가액이 보시는 것처럼 주식수가 늘어났죠. 2월 3일 기준 2차 CB가 마찬가지로 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시가 하락, 즉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조정되냐? 아까 리피싱 조항 살펴봤지만 액면가까지, 즉 500원까지 조정이 됩니다. 이 전환가액이 500원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전환 가능 주식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뭐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1차 주식수, 2차 전환가능 주식수, 3차까지 합산하여 이 CB의 전환가능 주식수는 보시면 381만 590주고요. 여기서 앞으로 주가 하락에 따라 계속해서 CB로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이제 관건이죠. 뭐 주가가 액면가까지 가더라도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에 기업은 스톡옵션도 있죠. 신주 발행 조건이니까요. 합산하면 96만 4,500주입니다. 최근에 기업은 유상증자 공시도 발표했습니다. 유중으로 새롭게 늘어나는 주식수는 136만 2,892주고요. 기업의 이제 무상증자 전 주식수 712만 100주 플러스 뭐 유상증자 신주 발행주 플러스 12 뭐 늘어나는 주식수 플러스 스톡옵션까지 합산하면 기업 이제 희석 주식수는 1,325만 8,082주고요. 이 무상증자 전 기준입니다. 따라서 무상증자 후에는 이 전환사채와 스톡옵션은 무상증자 100% 무중 비율만큼 늘어나고요. 유상증자는 이 납입일 기준이 무상증자 기준일 이후죠. 따라서 무상증자를 배정받지 않고요. 하지만 전환사채도 유상증자로 늘어난 신주만큼 조정되어 늘어나는 주식수가 추가가 됩니다. 뭐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유상증자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 주식수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링크를 남기니까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즈미디어 오늘의 종가는 13,650원이었죠. 지금 희석 주식수 곱하면 기업의 시총은 1,809억 원입니다. 기업의 이제 최근 실적이 적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PER 멀티플을 계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죠. 그렇다고 뭐 PBR 같은 걸로 따져볼 수 있긴 하겠지만 기업이 이제 자산 구성이 유형 자산이 아니고 유형 자산이 있긴 하지만 뭐 인력 구조 그러니까 인건비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요. 최근 사업연도 중 가장 실적이 좋은 32억 원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PER이 멀티플이 56배로 계산이 됩니다. 상당히 고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업은 이제 결국 검사 장비죠. 카메라 모듈에 대한 검사 장비를 장비에서 매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뭐 최근에 이제 기타 매출에서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잡히고 있긴 하지만 이 기타 사업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기업의 이제 생산 시설 캐파를 보시게 되면 유형 자산 세부 내역 중 유의미한 부분이 이제 기계 설비 장치 정도가 되는데 뭐 합산하면 10억 원 수준이죠. 뭐 생산 능력 보시면 기업이 이제 공시한 내용 중에 뭐 인력의 투입 여부에 따라 생산 능력이 변동된다. 즉 뭐 수공업으로 작업을 한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별도의 생산 설비 비중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알렸는데요. 결국 기업의 이제 직원 수 보시면 검사 장비 직원이 154명 수준입니다. 지난 연도 한 150명과 비슷하고요. 뭐 평균 근속 연수가 5년 정도 되고요. 기업의 이제 인력으로 최대 생산량을 따져보면 어느 정도 캐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갑자기 엄청난 실적 점프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도로 이렇게 가늠하시면 될 듯 하고요. 기업의 이제 자산 현황인데요. 21년 3분기 기준 총 자산 638억 원, 지난 분기 516억 원에서 YY 24%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의 이제 대차대조표 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 자산 구성의 성격이 매우 부정적인데요. 이게 파란색이 21년 3분기, 빨간색이 20년 3분기죠. 뭐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고 매출채권 증가, 재고자산 증가, 뭐 유형자산이 감소하고 무형자산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타제도표상의 이제 무형자산, 유형자산의 수치가 다소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더불어서 이제 주석과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요. 뭐 한두 개 틀렸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재무제표 오류와 상관없이 최근 기업의 이제 공시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매력적인 부분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뭐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은 한두 번 뭐 이런 기업이 슈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오늘 간단하게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무상증자 일정 그리고 최근 공시 재무제표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